안녕하세요. 장희준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이 이제 벌써 2월 6일 금요일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. 막 기분이 그냥 절로 좋아질 정도던데 여러분들도 오늘 날씨 만끽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 책 개정판이 드디어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뭐 제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책 소개 영상을 짧고 간결하게 길지 않게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제 책 자랑을 조금만 먼저 한번 해보자면은 제가 정식으로 출판한 게 작년 10월이거든요. 근데 우리 시험이 11월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시험에 가깝게 책을 내가지고 막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10월 한 달 내내 편입수험서 분야에서 탑 100 안에 들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정말 다 여러분들 덕이고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더욱 뭔가 기대하시는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저는 그 기대 수준에 더욱 부응하고자 세심하고 세밀한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작업을 한 결과물이 바로 이 개정판이니 한번 기대를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저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짧게 해드리면은 저는 장현준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2024학년도 경찰대 편입학에서 영어 90점, 언어논리 76, 총 166점을 맞으면서 1차 시험에 합격했던 바가 있습니다. 당시 합격 컷은 142점이었고요. 그리고 제 166점이라는 점수가 전년도 수석, 그러니까 2023학년도 수석의 점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2024학년도 당시 학원가에서도 저보다 높은 점수의 표본은 없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몸에 문신이 있어가지고 신체검사심사위원회라는 위원회까지 열렸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그 위원회 소집 문자인데 뭐 결과적으로는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고 최종 합격을 하진 못했습니다. 근데 뭐 아무래도 그렇다고 그냥 고득점 경험을 그냥 뭐 버리기에는 좀 아쉽잖아요.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살려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아무래도 경찰대 편입학이라는 시험 자체가 신생 시험이다 보니까 시중에 해설서가 한 권도 없더라고요. 지금도 제 해설서가 유일합니다.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해설서를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시작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해설서입니다. 그래서 그만큼 이 해설서에는 제 모든 문제풀이 노하우가 집약돼 있다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해설서의 가장 큰 특징, 그러니까 제 해설서에 자랑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그건 개정판에서는 뭐가 주로 달라졌느냐 이걸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네, 이제 첫 번째 해설서 특징인데 일단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어떤 시험의 해설서든 뭐 수능이든 피셋이든 리트든 뭐 어떤 시험이든 그 해설서를 참조하셨을 때 좀 아쉬움을 느끼셨다면은 어느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셨을까요?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상세한 해설이 나와 있는 건 좋아요. 근데 문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이 정답에 이룰 수 있는 건지 그 과정에 대한 서술은 전무하다는데 아쉬움을 느끼곤 했습니다. 그래서 상세한 해설을 읽었음에도 내가 진짜 실전에서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는 건가? 아니면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? 또는 진짜 이 시험 잘 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싶은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였죠. 그래서 저는 그 의문들을 아예 처음부터 없애드리고자 해설서에 제 모든 사고 과정을 담았습니다. 단순히 왜 이게 답이고 왜 이게 답이 아닌지에 대한 수준을 넘어가지고 정답을 어떻게 찾아갔는지 제 사고 과정을 그대로 담았다는 말씀이죠. 물론 제 풀이 방식이 100%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. 저한테 맞는 방식이 누군가한테는 안 맞을 수 있죠. 하지만 저는 최소한 그래도 이 시험을 잘 본 사람으로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공해 드릴 수 있기에 여러분은 그걸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도 적용해보고 뭐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스스로의 접근법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시험 당일날 필요할 여러분만의 사고 과정을 정립해 나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.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지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. 네, 일단 영어부터 먼저 한번 같이 봐보시면은 제가 몇몇 해설들을 발췌해 왔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을 적절한 곳에 위치시키는 문제거든요. 그러면은 제가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어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 위치시켰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 위치시킴으로써 확인하고자 했던 바는 무엇인지 다 서술해 놨습니다.
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BC 단락간의 순서를 정하는 문제인데 먼저 눈에 들어온 순서가 있다면은 그건 무엇인지, 그리고 그게 먼저 눈에 들어왔던 이유는 무엇인지, 그리고 최종적인 답을 내리면서 제가 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판단 과정을 거쳤는지도 다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서술해 놨습니다. 그리고 영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을 찾아가는데 중점적으로 써먹었던 제시문의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딘지도 이렇게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확인하시면서 제가 제시문의 어느 부분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네, 그리고 저 또한 막 모든 제시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언제나 확신을 가지면서 답을 고르지는 못하잖아요.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거나 헷갈린 상태에서는 어떻게 사고를 했는지, 헷갈렸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답은 찾아갔는지도 구체적으로 서술해 놨습니다. 그리고 제 해설서에 모든 사후적인 내용은 이 추가 밑에 달아놨는데,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정석적으로는 어떻게 풀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빼놓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읽어보시면서 정석적으로는 문제를 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나중에 또 헷갈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실 시 어떻게 접근하거나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감도 챙겨가실 수 있는 거죠. 네, 그리고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 그 단어 문제들 있잖아요. 그것도 그냥 단순히 뭐, 이 뜻은 이거지? 뭐, 그래서 이게 답이야? 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정말로 뭐 모르거나 헷갈리는 단어가 있었다면은 가감 없이 적은 다음에 그럼에도 어떻게 답은 찾아갔는지를 서술해 놨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언어 논리인데, 언어 논리 역시 마찬가지로 제 사고 과정을 꼼꼼히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 4번에 대한 해설을 먼저 한번 같이 봐보시면은 저는 일단 발췌독 스타일의 문제풀이를 굉장히 선호해가지고 웬만하면은 선지들을 먼저 보는 편인데 선지들을 먼저 봤었을 때 눈에 들어온 선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서술해놨고 글로 들어갔었을 때는 어디서부터 읽었으며 어디서 끊고 어떤 선지들을 먼저 제쳤는지도 구체적으로 넣어놨습니다. 그리고 이 추가 밑에다가는 뭐 문제 풀 때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거나 스킵했던 선지들에 대한 해설도 담아놨고요. 그리고 이 문제 14번에 대한 해설을 같이 봐보시면은 이건 이제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 문제였는데 보기들 중에 먼저 눈에 들어온 보기가 있다면은 그 이유를 서술함과 동시에 그 보기에 대한 해설을 먼저 서술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풀었던 사고 과정 그대로 그 순서 그대로 나머지 보기들에 대한 해설을 담아놨습니다. 그리고 언어 논리는 항상 이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.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풀었는지도 구체적으로 담아놨습니다. 그리고 이 추가 밑에다가는 뭐 소위 말하는 뭐 정석적인 풀이, 예쁜 풀이를 담아놨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읽어보심으로써 약간 좀 정석적인 풀이를 확인함과 동시에 나중에 시간이 부족할 때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논리 퀴즈인데 또 약간 기존 해설서들에서 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런 논리 퀴즈에 대한 해설을 담을 때 막 이렇게 뭐 한글이든지 워드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반듯한 표를 그리면서 해설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우리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반듯한 표를 그리면서 문제를 풀지 않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제 해설서에 제가 논리 퀴즈를 풀면서 표를 그렸다면은 그냥 그 손글씨 그대로 갖다 넣었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논리 퀴즈에 대한 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손글씨 그대로 한번 몇 번 따라해 보시면서 금방 감을 잡아 가실 수도 있는 것이죠. 네, 이제 두 번째 개정 중점 사항입니다. 그러니까 이번 개정판에서는 뭐가 주로 바뀌었냐인 거죠. 물론 모든 해설을 싹 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손볼 것 다 손봤습니다. 어색한 거는 자연스럽게 만들었고 불필요한 건 쳐냈고 보강할 거는 보강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죠. 그래서 뭐 이걸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고 이번 개정판에서 가장 크게 바뀐 거 하나만 말해봐 라고 하신다면은 영어 해석입니다. 이번에 영어 모든 문제의 해석을 전격적으로 추가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영어 제시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보다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사실 저는 이번 개정 작업이 연초가 되기 전에 끝날 줄 알았거든요. 그러니까 작년 12월에는 끝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해를 넘기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영어 해석입니다. 저도 뭐 그냥 챗 GPT가 번역한 거 그대로 갖다 박으면은 몸도 편하고 하겠지만
그렇게 되면 가장 큰 단점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안 읽힙니다. 그냥 비문도 너무나 많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안 쓸 법한 표현들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읽어 내려가는데 계속 이렇게 걸리면서 뭐안 읽혀 내려가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AI 툴을 활용을 하되 어색한 거는 싹 다 수정했습니다. 그냥 하나의 AI 툴로는 부족해서 2개 AI 툴을 활용하면서 계속 교차 점검하면서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도 했고 아니면은 그렇게 해도 어색하다 싶으면은 그냥 제가 다 일일이 수정했습니다. 그래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어 해석을 읽어 내려가시는데 어색한 지점을 최소화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. 영어 해석에서 그 디테일에도 얼마나 신경을 좀 썼는지를 잠깐만 한 번만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. 이 연구는 놀이공원 게임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 말고도 이거는 이제 aside from making fairground games more difficult 이걸 번역한 건데 지금 이것만 읽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. 막 놀이공원 게임을 더 어렵게 만든다?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을 수 있잖아요. 뭐 저도 그랬고. 그래서 여기다 주석을 달아 놓음으로써 이게 뭐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를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이 해석 역시도 지금 이제 이 우울한 학문, 이거는 dismal science를 번역한 건데 이것도 이제 뭐 우울한 학문? 이게 무슨 말이지? 싶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우울한 학문이라는 게 경제학을 의미한다라는 점을 주석에 밝혀두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뭐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쯤으로 여겼다. 지금의 아르카디아 사람들처럼 말이다. 이건 이제 much as my fellow Arcadians tweeted today 이걸 번역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아르카디아라는 단어를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 주석을 달아 놓음으로써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어떤 거를 지칭하는 말인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네, 이제 이렇게 해설서 소개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 사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자랑하고 싶은 부분도 많은데 최대한 핵심만 추려 가지고 여러분께서 제 책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 책을 참고하심으로써 어떤 점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데 한번 초점을 둬봤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께서 제 책이 어떤 책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는데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고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쓴 책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께서 이 경찰대 편입이라는 어렵지 않은 시험을 정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열정을 담아 쓴 책이니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이제 저는 생각보다 좀 영상을 길게 찍은 것 같아가지고 빨리 한번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곧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